자,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돈에 대한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, 만약 돈이 그냥 종이 조각이나 숫자가 아니라 뭐랄까, 우리를 시험하고 또 성장시키는 살아있는 존재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지금부터 돈에 대한 아주 독특한 철학,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바로 이 질문,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. 누구 씀씀이만 봐도 아,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딱 판단해 버릴 때가 있죠. 사실 저도 그래요. 근데 만약에 말이죠. 우리가 하는 그 판단이 사실은 완전히 빗나간 거라면 어떨까요? 지금부터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. 우리는 살면서 돈 때문에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겪곤 하죠. 예를 들면, 회사 돈을 꼭 자기 쌈짓돈처럼 쓰는 사람, 아니면 돈 빌려가서는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사람,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보통 이런 모습을 보면, 아, 저 사람 정직하지 못하네. 믿을 수 없는 사람이네. 이렇게 딱 선을 긋게 되죠.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철학은요,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. 그런 행동들이 그냥 나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신호라고 보는 거죠. 흥미롭지 않나요? 자, 이제부터가 준짜입니다. 이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.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돈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. 뭐냐면 돈이 그냥 물건 사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힘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거죠. 이 철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질량이라는 개념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릇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. 근데 재미있는 건 돈도 똑같은 질량을 가진 에너지 덩어리로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이라는 녀석이 딱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 크기만큼만 찾아와서 너 이거 한번 다뤄볼래? 하고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.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 가르침에 따르면 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에 눈이 달려서 자기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잘 다루는구나 싶으면 더 큰 돈을 보내주고 아니다 싶으면 정말 가차없이 싹 걷어가 버린다는 겁니다. 이걸 보면 그 개념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진짜 재밌지 않아요? 우리는 보통 내 돈을 어떻게든 안 뺏기고 지키려고만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철학은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돈이 도망간다고 말해요. 반대로 돈을 잘 운용하는 사람, 이거 돈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을 돈이 알아보고 이 사람한테는 더 맡겨도 되겠다 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죠. 와,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. 자, 그럼 이런 철학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이지 아주 파격적인, 어쩌면 듣기에 따라서는 좀 충격적인 조언과 마주하게 됩니다. 아마 처음 들으시면 네? 뭐라고요? 하고 되물으실 수도 있어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갚기 싫은 빚은 갚지 마라. 와, 저도 처음 이 말을 딱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야? 우리가 평생 배워온 모든 도덕과 상식을 그냥 정면으로 박살내는 말이잖아요? 하지만 여러분,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대체 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? 그 논란의 말 뒤에 숨겨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논리가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죠. 여기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확 드러나죠? 보통 우리는 빚은 무조건 갚아야지 이걸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잖아요? 그런데 이 가르침은 달라요. 그 갚기 싫다는 마음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. 돈이 어떤 이유로 움직여서 내 마음이 갚기 싫다고 저항할 때는 그 현상 뒤에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숨어 있다는 신호로 본다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빚대 먹고 사세요.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. 핵심은 이겁니다. 갚아야 할 돈을 억지로 안 갚고 쥐고 있으면 그 돈에 담긴 에너지가 내 그릇을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.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
결국 그 돈은 정말 허무하게 사라지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형태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. 우주는 어떻게든 그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. 무섭죠? 그래서 이 철학에서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. 바로 공부거리라고 해요.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든 잃든 아니면 빚 때문에 굴머리를 앓든 이 모든 게 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의 과제이자 배움의 기회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.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그럼 우리는 대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? 이런 생각이 드시죠? 결론은 간단합니다. 이제 시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.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끄라는 겁니다. 그 사람이 명품을 사든 비싼 차를 사든 심지어 돈을 빌리고 안 갚든 그건 다 그 사람 몫의 공부거리라는 거예요. 우리가 옆에서 왈가왈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이 화면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. 첫째, 남의 돈 문제에 더 이상 참견하거나 판단하지 않기. 둘째,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돈 문제는 나를 위한 공부거리로 받아들이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가진 돈과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운용할 수 있을까? 여기에만 온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. 이 문장을 보면 돈의 무게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죠. 돈은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흐르는 피와 같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돈을 잘못 쓰면 그게 그냥 내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 책임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만약 여러분의 지갑이 그냥 돈을 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어떨까요? 돈을 쓰고 모으는 모든 순간이 나를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면요.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